예. 오늘 기말고사 진행 중인데 빨리 마쳐가지고 시골 와서 오늘은 아침부터 흐려가지고 좀 날씨가 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있던 벌초를 밭에 땅콩하고 고구마 심어놓은 밭에 풀이 엉망으로 자라가지고 좀 벌초하고 하는 중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래 돌리고 있고, 저는 손이 예초기했더니 손이 떨려가지고 지금 방보충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빨래 널어놓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집이 꿉꿉하니까 불 한번 떼고, 그러니까 누워져서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80년대 중후반 되니까, 저는 85년도에 5학년, 81년도에 1학년 이랬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한 40년 돼가죠. 돼가는데,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주말마다 한 번씩 와서, 제가 뭐 다른 일 없으면 와서, 처음에는 일하러 왔는데 이제 일 없어도 옵니다. 와가지고 잠시 있다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집사람 같이 오는데 오늘은 집사람이 출근했으니까 나 혼자 와서 그것도 괜찮네요. 그 날씨가 뭐 안 더우니까. 그런데 이제 벌쳐 보니까 비에 다 젖었고, 비에 젖었고 땀도 많이 나서 찬물로 샤워했죠. 확실히 집은 사람이 없으니까 대본에 집이 이렇게 삭는다 그러죠. 그러대 갑니다. 전기도 바로 에러가 나고, 보일러도 에러가 나고, 수도도 에러가 나고. 이 집 같은 경우 수도가 어딘가 많이 아닌데 누수가 조금씩 돼요. 그래서 항상 나갈 때마다 이렇게 아예 집 입구에서 밸브를 잠그고 나갑니다. 잠그고 나가고, 보일러도 지금 어딘가, 제가 작년 겨울에 제 스스로 이렇게 수리해서 돈을 많이 아꼈는데, 그렇 자주 이제 안 트니까, 뭐 늘 비어 있는데 겨울에 빈집에 외출 트럭 들어오니까 끄고 가거든요. 물을 다 빼고. 근데 그래도 이제 겨울 지나면 이게 또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파이프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일러는 되는 것 같더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 수도도 지금 약간 누수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세탁기도 온수는 안 되는데, 온수가 안 나오는데 냉수 밸브가 물이 안 나. 그래서 온수 밸브로 찬물 받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을 농사 짓던 분이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 하시다. 그래서 밭에서 경운기로 흙을 몇 번 퍼가지고 요 집 마당에 10평 되나? 조그마한 밭을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웃기는 게 밑에는 이렇게 마당이니까 시멘트야. 근데 그 위에 한 20cm 정도 복토를 한 거죠. 가에 그 블록으로 이제 경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파나 고추나 호박 이런 거는 괜찮게 되는데, 뿌리 되는 식물, 감자, 당근 이런 거는 뿌리가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북 돋아져도 고개 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작은데 종류는 많습니다.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깨도 있고 홍도 있고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감자는 이미 수확했고, 올 때마다
깻잎 조금 하고 호박잎 조금 하고 오이 같은 거는 매주 올 때마다 조금 수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추는 조금 날씨 건조했던지 쓴맛이 좀 있더라고요. 오이도 그렇고 그러게 있고 밑에 한 80평 100평 되는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집사람하고 올 봄에 고구마하고 땅콩을 심어놨는데 야, 이 땅콩 고구마는 비닐 해가지고 심어놨는데 안 자라고 주변에 풀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확실히 성경에 아담 하와가 인류 대표로 타락하면서 심판을 받잖아요. 저주를, 재앙을 받는데 너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땅이 열매를 낸다는 말이 농사지으면 맞습니다. 작물들은, 유익한 식물들은 가꾸고 잘해줘야 될까 말까 하는데 잡초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오늘도 고구마를 이렇게 비닐을 치놓고 멀칭하고 고구마를 이렇게 땅굴을 뽕 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구멍마다 전부 다 그 명아주 같은 풀이긴 한데 거의 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단단한 게 그게 쭉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장마철에 조금만 한두 주 지나버리면 거의 메타급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뽑아주고 했는데 뽑다가 땅콩도 예쁘게 하나 뽑았는데 신기하게 땅콩은 또 안에 열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땅콩 수확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또 땅콩 수확도 해야 될 것 같고. 고구마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왜냐니까 감자나 고구마는 땅을 이렇게 북 뜯어준다 그러죠. 그리고 땅이 부실부실해야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걸 이렇게 거의 손으로 흙을 이렇게 밀면서 수확을 하는 건데 저기는 땅이 단단하고 또 사질토도 아니고 약간 돌이 많아. 그래서 놀리기가 싫어서 딱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고구마 캘려고 하면 또 고구마도 땅이 단단하면 잘 못 자라겠죠. 아무래도 땅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탁기에 빨래 다 되면 방에 널고 축축해지니까 한번 아궁이에 불을 한번 떼주고. 저 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4년 5년 차인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위에 창고에 그 복숭아 나무 전지하고 밭에서 나무 자르고 한 그때만 해도 이제 기름볼라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땔감을 하는 그릇이니까 아버지가 그때 땔감을 엄청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자기 아프신가 알아서지 몰라도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밑에는 막 나무가 삭여가지고 너무 잘 타는데 들고 오다가 나무가 바스러져 가지고 막 너무 옷에 많이 묻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올 때마다 일부러 제가 불을 많이 떼가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정리를 해야 뭐 플랜 B가 나오든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비가 또 조금 내려주면 시골은 여기 진짜 조용합니다. 밤 되면은 동네 불 다 꺼지고 가로등만 그 어둑어둑한 가로등만 몇 개 남아있고 동네가 방곡지로 유명해지면서 진짜 생뚱맞게 저기 연못 주변에 카페가 지금 3개 들어와 있습니다. 3개 들어와 있고 또 시에서 이제 그 논밭을 매입해가지고 공영 주차장 만드시고 그래서 동네에 이제 우리 형수님들이나 아주머니 볼 때는 분들 거기서 이제 그 새벽에 농사 여기는 이제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동네 그래서 복숭아 따고 이제 출하하고 약간 있잖아요. B급 있잖아요. 맛은 있는데 상품성이 없는 거. 그런 것도 저기서 이제 소매를 파시기도 하고 또 뭐 부추나 뭐 이런 것들 호박 이런 농산물을 팔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 생기는 바람에 좀 동네가 시끌시끌해졌죠. 뭐 좋은 거봐 나쁜 거봐 아닙니다. 방곡지에 그 왕버드나무가 벌써 뭐 수령이 400~500년 됐으니까 우리 어릴 때도 늘 있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들만의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너무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위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훼손이 굉장히 심해요. 진짜 내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맛집 같은 거
동네 맛집 알려지는 거 동네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래 옛날부터 맛집에 지켜온 어떤 그 품격이나 그 루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면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리하셔가지고 뭐 건강 잃어가지고 문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만 조용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 방송국 같은 것도 좀 조용하게 알 사람은 알아야 될 얘기 막 드라마 찍고 또 뭐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알려지면서 유명해지고 이래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갈 때는 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지 이러니까 막 다 오시는 거죠. 와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저수지 하나 있고 그 저수지 제방을 쌓으면서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버드나무 심어놓은 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거져 가지고 되게 풍광이 좋은 건데 뭐 그게 다인데 하여튼 거기 와가 또 카페도 오고 이러니까 내가 그 밑에 밭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 그 저수지 바로 옆에 그 주차장 옆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건 바로 인근에서 카페에서 뭐 커피 같은 거 마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컵 이걸 그냥 진짜 그건 좀 상식의 문제죠. 밭에 막 버려놓으니까 밭에 그런 이렇게 핸들러하고 또 컵 투명한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이거 뚜껑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고 또 바로 옆에 카페를 이렇게 담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밭에 그냥 좀 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우리 개인 어떤 소유 재산이고 개인 그 사유지인데 거기 들어와서 막 작물을 물론 이제 뭐 나쁜 마음이 없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에 살구나무를 그 명목산 가서 주당 10,000원 주고 6개를 길가에 약간 우리 바로 밭이 노출되지니까 약간 유실수도 심으면서 좀 약간 울타리처럼 만드는 개념으로 6개를 심어놨는데 작년에 심었거든요. 작년 초에 1년도 잘 자라고 올해 이제 조금 과실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때부터 이제 약간 나무가 큰 나무니까 근데 갑자기 한 3주 전에 보니까 맨 끝쪽에 두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아이 가물어서 그러면 근데 작년 안에도 다 버텨냈는데 원래 조금 물론 많이 묻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밭에 따로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비 오는 것 자연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6개 중에 양쪽 가에 2개가 죽어버리고 4개만 살아있더라고. 아깝죠. 나는 그래서 그 위에 비가 좀 오면서 혹시나 살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말라 죽은 나무에는 비가 오면 썩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자라기 시작하고 같은 거죠. 같은 비인데 죽은 나무는 썩고 산 나무는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죠. 결국 두 나무 죽었고 오늘 와서 보니까 나머지 4나무 중에 3나무가 이상해요. 이렇게 나무 굵기가 이만하거든요. 꽤 큰데 바람이 많이 불으면 인정하는데 바람 불었다고 나무 그 정도는 아닌데 밑에가 이렇게 나무를 왜 땅에 박힌 나무를 막 이렇게 밀고 하면 뽑히진 않는데 왜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 밀려가지고 4나무 중에 3나무 그래요. 그 혹시 죽을라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누가 이걸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니까 열면 달려있거든. 누가 일부러 일어나 싶기도 하고 아 참 마음이 그러네요. 왜 그러지? 예. 왜 그러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너무 흔들린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활착을 못하니까 제가 흙도 좀 넣어놓고 돌멩이 흔들지 말고 끼워 놓았는데 아 마음이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이 날씨에 비나 좀 오면 좋겠는데 비 올 때 불 때면 좋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기압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불 때면 약간 그 연기도 그렇고 위로 안 올라가고 약간 깔아앉는 분위기라서 훨씬 더 냄새가 향이 진합니다. 그러고 꿉꿉한데 이렇게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제습의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늘 그냥 꼭 갈 건데 그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내가 우연하게 본 채널이 있는데 시골 의사 예. 저기 경남에 있는 읍내에서 병원 하시는 젊은 의사 젊나?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 딱 이런 분위기야. 이게 병원 점심시간에 이게 사무실에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던데 그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이제 열렸는데 되게 좋아요. 정서도 잘 맞고 또 하실 말씀 소신 있게 하시는 것 같고 또 크리스찬이어서 또 어떤 그런 거 잘 맞고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컨셉 비슷하죠. 그냥 시골 고향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와서 이제 세탁기 돌아가고 있고 컵도 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분 한 번 만나보면 좋겠네. 재밌겠더라. 주렁주렁 이래. 따로 편집도 거의 필요 없는 거 그냥 쭉 롱테이크로 물론 약간 편집을 하겠지만 그래 쭉 해가지고 그분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주제를 미리 정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진짜로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유튜브 하나 보고 있다가 이러셔 잘 없잖아 나한테. 그래서 그냥 나도 그럼 그 컨셉으로 해볼까 해서 쓸데없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 기말고사는 이틀 남았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그런데 아이들이 안 지치고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는 꿈을 결정했거든요. 저는 저한테는 목사가 후보군에 있었는데 저는 자주 그럽니다. 이제 저희 진로 진학 결정 과정은 피라미드 같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몇 개 있으면 그 중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내 현실하고 안 맞는 거 하나 탈락, 그럼 몇 개 남고 탈락, 몇 개 남고 탈락. 이래서 마지막 남은 것 둘 중에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고 결정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쯤이거든요. 10월 달쯤. 저도 목회자를 꿈꿨지. 저는 학교에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학교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이제 교직되는 걸 했으면 세월을 많이 아꼈지. 근데 목사로 있다가 그러니까 목사에 제가 하는 용어로 저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을 인도하셔가지고 왔고 근데 보니까 이왕 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돌아가는 저녁길이라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했고 뭐 내가 진짜로 너무 늦게 왔으면 뭐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 호봉 관련 것도 좀 힘들겠지만 뭐 빠른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뭐 너무 택도 없이 그렇게 적지도 않고 뭐 과하게 많지도 않고 뭐 그런 거니까 만족하고 근데 제가 봐도 저희 동기 중에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자기 전공했던 걸로.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자기 전공했던 거 관계없이 또 중고등학교 때 성적에 어떤 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50평생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중요한 건 태도 같습니다.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꼰대가 될 수밖에 없지만 꼰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또 교사로서 목사로서 얘기하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상황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거는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 말할 때도 너희 중에 이 공부 내신 가지고 이걸로 대학 가고 대학 전공한 걸로 평생 먹고 살 사람 별로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마땅히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 다른 걸 절제하고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자기를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근데 그거를 참고 절제하고 이곳에 집중한다. 그런 태도를 잘 배워가면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중요한 건 삶에 대한 태도를 바로 배우는 게 시험 칠 때 정말 중요한 거다.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하고 싶은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죠. 본능적으로. 이거 하고 싶고, 뭐, 노래방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많은데, 특히 이제 만약에 금요일부터 시험 시작했으면 주말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말에 만약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야당에서 치맥 페스티벌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가고 싶어요. 공연도 하고, 뭐, 분위기 좋고, 불꽃놀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는 사람 있지? 죄는 아닙니다. 가면 되지, 뭐.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통 같으면 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서 가고 싶지만 참아주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타이밍에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만 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빨래도 다 된 것 같고, 시간도 20분 넘어가네요. 예. 지금 이게 선풍기 소리가 크게 방해 안 되는가 모르겠네. 탈수하는구나.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꼽으시던데, 마이크 하면 훨씬 낫겠죠. 제가 요새 아침마다 뭐 별얘기 다 한다거든요. 한 시간 채워볼까? 제가 야하드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 그때 이제 우리 같이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 설교를 하면 제가 마무리 기도 인도를 제가 짧게 하는데, 벌써 몇 달 된 얘기입니다. 3달 됐나? 2달 됐나? 그때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설교 내용 자체가 이제 간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보자. 그런 뭐 일상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회를 설교 들으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소리 해야 되나? 니는 얼마나 보냐? 그러니까 성경책이 두껍긴 하지만 목사가 돼가 벌써 20년 차니까 성경을 많이 봤죠. 그리고 뭐 성경이 이제 우리 텍스트북이니까 일반 사람보다 더 공부도 했고 많이 알고, 또 흐름도 또 뭐 때로는 뭐 원어까지 써가면서 그런 전문적인 것도 있죠. 뭐 있겠지.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설교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도 성경 읽다가 뭐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데,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진 거 말고 진짜 일상적으로 성경을 쭉 보는, 그러니까 큐티라는 짧은 거 말고 통독을 하는 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전 맞네. 그때 코로나 되면서 방학 때 올스톱 됐을 때, 그때 방학 때인데 나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때 집에서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2주 만에 한 번을 봤거든요. 그때는 약간 밤낮 바뀌어가지고 저녁에 애들 재우고부터 한 10시부터 성경을 쭉 보기 시작하고, 아침에 동트고 집사람이랑 출근할 때까지 터치하고 자고 그랬으니까, 거래가 한 2주 정도 하니까, 최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다 봤다고. 그리고 그 후로 한 2년 정도 인터벌 생기면서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게 좀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자가 이제 자기도 안 되는 거를 남에게 강요하는 거는 약간 좀 양심상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많습니다만은, 뭐 내가 못한다고 설교를 안 하기도 이상하잖아. 물론 이제 그러니까 노력하는 태도는 있겠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안 해버리는 것도 이상하죠. 하면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그때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성경을 잘 안 보는 게 사실이다 요즘. 그래서 읽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그 결심을, 사람이란 게 속으로 결심하는 게 지나가면 약간 후회되거든요. 괜히 했다. 혼자 생각할 걸 괜히 말했네 생각하고, 자꾸 이제 공개적으로 안 해버리면 좀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서 얽매이지 않으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다음으로 미루는 습성이 그 죄성이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뭐 있냐니까 아예 학교에 빨리 가서 아침에 근무 시간 전에 학교 가서 유튜브 라이브라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성경을 읽자. 근데 저는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하셨음이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들으라고 뭐 텍스트북으로 이렇게 오디오가 너무 좋으니까 목소리 좋으니까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의 약속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이브로 고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되는 대로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7시 반부터 애들 등교할 때 이제 교감쌤하고 저하고 또 그날 당번쌤하고 세 분이서 등교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그래서 내가 루틴을 잡은 게 한 6시 반 되면 학교 도착해서 한 50분 정도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유튜브 준비하고 물 하나 떠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한 그게 10분 정도 걸리고 딱 해서 7시 반 정도까지 한 50분 읽으면 한 적게는 좀 이렇게 어려운 데 있잖아요. 레위기나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거 이런 건 힘들거든요. 그런 한 10장 정도 봅니다. 그런데 좀 쉽게 넘어가는 데 익숙한데 뭐 잠언이나 뭐 또 이렇게 스토리 있잖아요. 출애굽기 초반이나 창세기 이런 데는 뭐 한 15장 10편 같은 경우는 뭐 짧고 짧은 데 많으니까 뭐 한 30장 4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까지 그것도 이제 되는 대로 합니다. 주말은 잘 안 하고 그러고 이제 근무 시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근무 시간은 물론 내가 목사고 교목이고 성경 보는 게 내 수업과도 관계된다 되겠지만 그래도 아침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는 국가의 노고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근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내가 사적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때 말고 그래서 일부러 아침 빨리 가서 그래서 이거 아침에 가는 제가 일부러 시간에도 안 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뭐 이걸로 따로 시간의 수당 받을 일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까지 61번째 61번째까지 해서 예레미야 12장까지인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총 전체 반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고 아침에 일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목이 금방 가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한 1시간 하면 입에 단내난다 그러죠. 그래서 물 마시면서 하는데 차라리 지금은 이제 목이 풀렸으니까 요 톤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침에는 웃기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좀 목소리 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5분 지나면 조용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들리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아침에 또 혀가 안 풀려가지고 발음이 얼마나 새는지 솔직히 이렇게 이걸 누가 같이 볼까봐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때는 하셨음이니라 이런 거에 한번 씹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씹히면 그거 가지고 몇 번이나 이제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이거 그냥 편집할까 하는데 소리 편집 너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고 그러고 이거 누굴 보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라이브를 오픈하지만 누구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읽는다 보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고 싶고 이걸 다 읽었을 때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더 읽을지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영어로 한번 읽을지 발음이 안 되니까 한글도 안 되면 무슨 영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라도 좀 이렇게 저는 약간 태생이 게을러서 좀 얼매어 놓으면 억지로라도 하는 편인데 살아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를 한번 읽으니까 예레미야까지 왔고 또 막 고민돼요. 어떤 때는 읽다가 멈추고 싶을 때 있거든.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 묵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또 따로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쭉 지나가다 보면 이게 내가 그냥 읽기를 위해서 읽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61번째 61번 하고 있고 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딱 번외로 2번 했습니다. 주말에 여기 집에 와서 요 고향집 와서 일 끝내고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일 하다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기 이렇게 팻마루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배경에서 그냥 읽고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의성으로 휴가 갔을 때, 가족 휴가 갔을 때 아침에 그 우리 옛날 고택에서 잤는데 아침에 정원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서 한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 빼고는 다 그냥 내 자리입니다. 학교 교목실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딱 그냥 삼각대에 걸어놓고 읽고 있고 그게 다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61번째까지 잘하고 있는 내가 되긴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웃기는 게 라이브 뜨니까 누가 보겠죠? 근데 진짜 오래 안 봐요. 금방 나갑니다. 금방 나갑니다. 뭐 들을 게 뭐 있어. 발음이 좋아, 인물이 좋아, 뭐가 좋아요. 그 새벽에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근데 또 웃기는 게 또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 조회수에 비해서 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게 수백 개가 아니고 조회가 그냥 3개, 4개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뭐 10개가 안 되는데 좋아요가 4개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알겠어. 와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성경 보고 있네. 근데 발음이 구리네. 그래서 오래 들을 거 없죠. 나가면서 그래도 성경 보니까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그걸 누가 볼까 싶어서 겁나는데 보니까 뭐 아는 분 몇 분이 알고 있더라고. 그분이 매일 보지 않을까요? 볼 이유도 없고. 근데 그냥 아침에 뭐 하고 있대 뭐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탈수가 되고 행구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30분 넘게 중얼중얼거렸는데 뭐 선행면 PPL도 아닙니다. 예. 선행면은 얼마 전에 동생이 왔다 갔는데 동생이 왔다 가면서 냉장고에 요런 음료수하고 컵라면 이렇게 사놔가지고 내가 올 때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니까 이제 고향집도 좋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좀 있을 때 잘해드릴 걸 그것도 후회도 되고 그러네요. 여기 오면 근데 집은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 없는 옛날 오래된 집인데 이 집이 주는 그게 있죠. 여기서 살았던 게 있으니까. 내가 어릴 때는 요 위에 지금 창고되는 여기에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거 지으면서 이제 거기를 허물었는데 거기가 내 태어났던 집이고 여기는 그때 집이 있을 때 여기는 조그만한 그 텃밭이었습니다. 텃밭. 외양간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집을 짓고 위에는 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소 키우겠다고 축사를 만들어 놓으시려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냥 덕분에 지붕이 있는 큰 창고처럼 돼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이제. 나는 스낵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래 먹어보니까 또 아주 괜찮네요. 라이트하게. 근데 이건 확실히 김치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느껴서 못 먹겠습니다. 저 옛날에는 매운 거 참 잘 먹었는데 다이어트 탓인지 이제 맵찔이 다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신라면 이런 거 먹을 때 막 고춧가루 2숟갈씩 넣고 물도 규정보다 덜 넣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불닭이 없으니까. 근데 불닭은 막 먹고는 막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닭발도 그런 또 매운 그 뭐 갈비찜 이런 것도 잘 못 먹고 맛은 너무 옛날 그게 있으니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겠어요. 속이 아파가지고. 언제 탈수 되는 것 같다. 자, 35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통으로는 올리지 뭐. 편집 전혀 없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건가? 그 시골 의사 쌤은 의사라서 그런지 구독자가 많이 되는데 나는 구독자가 없네요. 글도 뭐 보고 싶은 되면 진짜 감지덕지지. 근데 제 구독자는 진짜로 너무 감사한 게 구독해 놓으시고 잘 안 가세요. 그냥 무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이게 그 구독자 그래프 있거든요. 보면 뭐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10명씩 이래 막 오는데 어떤 때는 마이너스도 있다. 그날 만약에 뭐 5분 새로 들어오시고 7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 뭐 그것도 이게 충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해로운 거 안 할 테니까, 사과질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뭐 알람 설정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 놔두시고, 예. 한 번씩 그냥 와보시고,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좋은 거는 제가 설교 같은 거나 긴 게 많거든요. 혹시 털어놓으시면 소리 올리지 마세요. 그냥 털어놓으시면 그래도 뭐 시청시간 올라가고 되겠죠. 네. 저는 1년에 봐야 뭐 월 10,000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이 $100 이상 돼야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10달, 1년 조금 안 되게 한번 들어옵니다. $100, 요즘은 이제 환율이 좋아가지고 $100 그러면 뭐 한 13만 원쯤 되잖아요. 간혹 들어와요. 1년에 10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옵니다. 저는 겸직 신고도 하고 있고. 근데 뭐 제가 뭐 여기서 떡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거 잘 되면 세금 다 내면 되니까. 저는 이 업무상 저한테 지장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거니까. 아, 요거 하고 마치면 되겠다. 예전에 전에 학교 있을 때 그 시교육청에서 학교마다 홍보 담당자, 홈페이지 관리나 뭐 그런 담당자 오라 해가지고, 저는 홈페이지 담당자는 아닌데 유튜브 하고 그때 학교 홍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다 왔어요. 학교만 다 왔으니까 많죠.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00명이 넘게 왔고, 초등학교도 왔나? 하여튼 꽤 많이 왔는데 강당이 꽤 넓은데, 일단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딱 뒤에부터 앉아있고. 나는 그때 이제 그 초임이라서, 마음 뜨거울 때라서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 그러니 몰랐지. 보니까 다 뒤에 앉아있어. 근데 강사분이 어느 유튜버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튜버셨는데 강의하면서 묻는 거야. 첫째 시간에 그분이셨는데,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들었죠. 놀랍게도 제 혼자 들었습니다. 설마 제 혼자 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괜히 한다 그러면 엮이니까 싫은 거죠. 또 인스타를 물어요. 인스타 하시는 분, 손 들었죠. 역시 제 혼자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 물어요. 손 들었죠. 또 제 혼자 들었습니다. 그때 좀 막 그분과 저만의 한 300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과 저만의 시간, 저한테 구독자를 물어서, 그때가 구독자가 한 1000명 됐나? 8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되게 많으시다고. 물론 그분은 몇만 넘어가시는 분인데, 근데 참 민망하죠. 그 학교 홍보 담당자라고 왔는데, 그러고 뭐 그때만 해도, 요즘은 인스타지만 그때만 유튜브 다 했잖아요. 아니, 페이스북을 아무도 안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니까, 저는 그게 좋았는데, 그분의 결론이 굳이 학교 업무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지 말고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라도, 자기 개인 경쟁을 위해서라도 유튜브를 하시라. 그렇게 강의 결론을 내셨어요.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62세 되면 퇴직하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남은 삶이 인생의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때 뭐 합니까? 그냥 연금 타먹고 그냥 뒷방 긁으면 되는 것, 이것보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노하우를, 요즘 유튜브 같은 거는 워낙 좋은 채널이니까 뭐 시간 공간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고, 그걸로 다른 뭐 확장되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그 다음 타이밍에 2시간 했는데, 다음 타이밍에 장학관 같아요. 장학사가 아니고 장학관에 오셔가지고 한 30분 강의했는데, 뭐냐니까 앞에 2시간 동안 유튜버가 강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교사들은 복무상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서로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앞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유튜버들 모셔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라,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거는 학교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장학관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괜히 문제될 거 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참 그게 이제 복지부동이죠. 복지부동. 오히려
학교 웃기는 게 학교의 전산망 있잖아요.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진짜 못하는 거 많습니다. 차단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 공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뭐 성인 사이트나 이런 건 당연하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기술이 모든 법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계에서 먼저 나오고 규정은 그 뒤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공공기관은 안정지향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으로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줍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앱 중에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샌디 애니웨어라고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폰에 있는 거를 내 컴퓨터로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고 앱만 깔려 있으면 내가 보내면 그 번호가 6개 뜹니다. 그것만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거의 빠른 시간에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인데 저는 쓰거든요. 집에서 수시로 이렇게 뭐 아이폰하고 패드끼리는 이렇게 그게 되잖아요. 애플끼리는. 근데 그런 거 말고라도 그냥 일반 PC하고 삼성 PC하고 여기 있는 대용량 영상을 주고받을 때 메일로 보내면 이게 용량 제한도 많이 많은데 그거 하면 바로 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학교는 그 자체 앱 자체가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쌤들도 다 쓰시거든 집에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학교에 뭐라 그러죠? 공유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저는 데이터 씁니다. 워낙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아쉬운 거지. 다음 세대를 걔들은 코딩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고 로블록스나 이런 거를 마음껏 쓰는 자유로운 애들, 그 좋은 애들을 키우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거 다 못하게 만들었어. 물론 이유는 있지. 위험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가자. 근데 문제를 어기면 어기는 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아예 막아놓는 거는 진짜 이게 어떤 미래 교육하고 잘 안 맞는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내부 총질이 몰라도 그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앞서가야죠. 더 열어놓고 무한 경쟁하는 사회에서 진짜로 이렇게 인터넷 가면 시공 관계없이 전 세계 글로벌로 다 하는데 요즘 그런 거 막 우리 지난주에 연수 받았는데 그건 이제 갤럭시 삼성 기반으로 했으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 패들렛입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뭐 미술 수업 시연을 했는데 하니까 뭐 고흐가 그림 그리던 장소까지 구글맵으로 가보고 되게 좋거든요. 또 뭐 보색 개념 수업하면서 학교 주변에 지도 앱을 받아가지고 간판 중에서 보색된 거를 이렇게 캡처 받아가지고 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마음껏 해야 될 시대가 됐는데 웃기는 게 그런 말 하잖아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들에게 21세기 아이들이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가 너무 사고 내지 말하기 때문에 안정지향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21세기를 마음껏 이렇게 누빌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좀 딜레마긴 하죠. 그래서 뭐 혁신, 교육 혁신, 뭐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게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런 쪽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그러니까 좀 관료적인 생각 말고 뭐 탁상공론 이런 거 말고 진짜 좀 이렇게 확 열어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교사들도 참 좋은 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직군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한 학교에 앉아가지고 뭐 짧게는 20년, 30년, 40년간 가까이 거기다 보면 그 좋은 인재들이 그냥 꽉 막힌 사람이 되고 마는 꼰대가 되고 마는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어떤 물론 이렇게 권리를 준 다음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영향은 다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지레 짐작으로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올가매고 하는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45분 다 됐네. 자 이제 진짜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아깝네. 이걸 또 올리면 또 한참 올라갈 건데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그냥 이거 봐주시는 분이 끝까지 봐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20초 남았으니까 45분 딱 채우겠습니다. 채우고 저는 끄고 빨래 널고 불 떼겠습니다. 아휴 10초 남았습니다.
먹방도 아니고 뭐. 예, 고맙습니다. 뿅.